블로그나 사람이 쓴 커뮤니티의 글을 많이 가져와서 사람의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웹서치가 저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는 후기를 전한 적이 있는데 프로 모드 같은 경우에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의 정보를 많이 가져다 줘요. 기술과 심리적 요인, 주요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반응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 전문가가 말해주는 것처럼 심층적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암묵적 니즈까지 파악해서 진짜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한다, 동료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럼 이걸 대체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6가지 분야예요. 과학 분야, 금융 모델링 및 예측, 법률 분석 및 사례 검토, 의학적 진단 및 처방 계획 수립, 프로그래밍, 사기 탐지 및 보안 시스템. 글쓰기 할 때 이 모델이 그렇게 효용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응답 지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강수진 박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세계로 돌아온 저는 티타임즈 홍재이고요. 강수진입니다. 네, 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 코너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세계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이름 지어주셔서 과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원 프로가 요즘 되게 핫한데 왜 핫하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드린 컨텐츠의 목적은 오원 프로를 200불 정도로 유료 구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200불의 가치를 하는가랑 그리고 오원 같은 경우는 출원 모델이라서 이전 방송에서 제가 출원 모델은 프롬프트 쓰는 거가 좀 달라요. 간단하게 하는 게 낫다 오히려. 너무 많이 예제 주지 마라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출원을 방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원 프로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원 프로라는 게 지금 출원 모델인 오원이 더 똑똑해진 A인 거죠. 더 리즈닝을 잘하고 그다음에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연구하거나 검색하는데 딥하게 어떤 것들을 뽑아준다라는 그런 기능을 예제와 함께 살펴보면서 얼마나 잘 뽑는지 저희가 테스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딥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게 그 원래 프로의 기능인데 네네. 지금 며칠 전에 플러스 모델을 쓰시는 분들도 딥 리서치 기능을 한 달 동안 딱 10번인가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체험은 지금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번 오늘 방송 보시고 체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원 프로를 쓰시면 소라를 영상 만들어주는 거 오늘 잠깐 볼 텐데 영상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200불을 주고 진짜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결과를 내뱉는가. 근데 포인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원 프로를 저는 업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특히 뭐 프롬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연구 조사할 때나 혹은 교육 재료를 찾을 때 그리고 뭐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 비교 분석할 때 이런 데 사용을 하지만 이 오원 프로의 어떤 장점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안 맞다면 굳이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원은 조사, 연구 이런 데 좀 특화됐기 때문에 가볍게 뭐 물어보고 할 때는 괜히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코딩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번거로운 그런 편이고요. 그다음에 예측 같은 것도 잘하는데 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너무 잘하니까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챗GPT를 유료로 구독하게 되면 플러스 말고 말씀드린 오원 프로 모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원 프로 모드는 확실히 다 되네요. 오원이 있고 오원 프로 모드가 있네요. 그리고 4.5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모델 선택사항이 예전 모델들이 더 있고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날 엔비디아가 주가가 폭락했단 말이죠. 그 이유와 나스닥도 동반 폭락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달라. 폭락과 나스닥의 폭락을 상세하게 설명. 아 이렇게만 해도 해주는군요. 눌러줘야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빠진 정보들을 추가해달라고 말을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채워줘야 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2월 27일. 미국 시간 2025년 2월 27일. 그리고 어떤 정보를 원하세요? 그냥 포괄적인 모든 정보. 그다음에 차
텍스트 데이터 오케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반응 및 시장 전망도 포함. 최대한 자세히. 전망 포함 최대한 자세히 해줘 라고만 해보면 네. 이제 한참 걸리죠? 여기에서 네. 알려주겠대요. 그런데 이제 한참 걸리는데 이게 이렇게 카드형이 뜨고 네. 중간에 찾는 결과가 오른쪽 섹션에 뭐를 찾는지 뭐를 서칭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냅두고 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더 블로그의 기사에 오원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이러한 글이 좀 있었어요. 쓸만한가? 네. 이게 돈을 지불할 만한가? 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목에 200불을 걸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20불을 걸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달 200달러를 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20달러만 내거나 아예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다. 이 말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만큼까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이 블로그가 장단점을 잘 분석해 놓는데요. 국내 반응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 모델이 딥리서치와 함께 나왔을 때 대체로는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지 않았나요? 네, 커뮤니티에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오픈 카카오톡 방에 같이 씁시다. 우리 같이 나눴어요. 이런 식으로 네. 구인하는 글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네. 비싸다 보니까. 그럼 대체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원 프로 모델은 오픈 AI가 2024년도 말에 네. 선보인 가장 고성능 AI인데 그때 함께 강조했던 단어가 박사급 연구원이었어요. 연구를 하기 위한 어떤 모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벤치마크들을 보면 어드밴스드 레벨의 지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가격은 200불이고 네. 10배예요, 10배. 10배예요. 챗GPT를 무료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GPT-4 같은 경우는 접근권이 언리미티드고 그다음에 5원에 대한 접근권이 플러스 같은 경우 언리미티드 뭐 이렇게 제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200불을 결제하고 이 모델을 셀렉션하는 토글을 열면 네. 5원 프로 모드가 이렇게 하단에 위치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오른쪽처럼 5원 프로는 뭔가를 번역해달라고 지금 넣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길기 때문에 진행 중인 바를 보여주는 게 또 특징이에요. 네. 어디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간 과정을 한번 보면 얘가 지금 여기 소스를 보고 있다라고 해주면서 네, 옆에 뭐를 보고 있는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국어로 지금 와, 열심히 프롬프트를 읽고 넣었기 있네요. 때문에 네. 네, 계속 땡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땡킹하고 있고 워킹 중이다. 그래서 조선도 읽었고 그다음 나스닥에 대한 어떤 큐리어스도 읽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소스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도 몇 개 찾았다라고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어서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면서 진짜 세세하게 설치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저게 꼭 네. 필요하더라고요. 네. 다른 회사에서도 리서치 모델이 나왔잖아요. 네. 오래 걸리면은 가끔가다 이게 뻗은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좀 맞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경험 관점에서 UI를 저렇게 해두면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릴 수 있는 어떠한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유도 알 수 있고 여기 보면 22개 sources의 어떤 출처들이 나오는데 이런 정보 지금 찾고 있다도 보여주고 액티비티에서 자기 어떤 활동 중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점이 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소스, 뭐 미국 소스 네. 지금 다양하게 찾고 있네요. 이게 워낙 오래 걸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고서 이 소스 내용 보면서 방향 잘못 잡았다 그러면 그냥 꺼버리고 다르게 물어봐요. 그럼 프롬프트를 잘못 쓴 거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네. 그래서 중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함께 바의 상황 진도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보여드리고요. 특징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두 가지예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화학습 기반의 COT 추론. 아까 보면 thinking 이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론을 하게 하면서 그 검색 결과를 더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당연히 이 추론 단계가 길기 때문에 컴퓨팅 소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강화학습이 대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모델이 실수를 통해 학습하고 사람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잘못한 거는 잘못을 다시 한번 하지 않게
스스로 또 강화해서 학습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하고. 그리고 체인 오브 딱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죠. 제 강의를 본 분들이라면 COT를 정말 많이 말을 했는데 모델이 좀 더 잘 사고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제를 쪼개거나 혹은 정답을 미리 좀 알려주고 풀이 방식을 알려주면서 유추하게 하거나 그런 방식들이죠. 그 강화학습을 할 때는 얘가 정답을 안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답을 준 상태에서 맞춰봐라고 하는 것도 있고 혹은 답변을 내뱉고 사람이 직접 이건 틀렸어라고 라벨링하면서 이거는 실수하지 마라고 인간의 피드백에 의한 강화학습도 있겠죠. 오원과 오원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더 길고 정밀한 추론. 엄청 길고 정밀해요. 그리고 답변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얘는 느긋한 모델이에요. 추론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하게 할수록 정밀도가 올라간다라고 해요. GPT 3.5를 보면 질문 넣으면은 바로 답하잖아요. 생각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문제가 할루시네이션, 쓸모없는 문제들, 뭐 링크 출처도 그 당시에 안 됐었고 검색 결과도 안 알려주고 이랬었는데 얘를 이제 생각하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추론 단계를 거치면서 답변의 정확성을 올리는 방식을 취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 리즈닝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추론 모델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특징은 추론을 길게 할수록 좋으니 길다라는 계속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걸 대체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정리를 좀 해왔는데 제가 보니까 리서치를 해보니 6가지 분야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과학 분야. 다 연구예요. 금융 모델링 및 예측, 법률 분석 및 사례 검토, 의학적 진단 및 처방 계획 수립, 프로그래밍, 사기 탐지 및 보안 시스템 다 전문적이고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작업이 필요한 것들을 얘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유즈 케이스로 뽑히고 있고요. 리서치는 너무 잘하고 있고 벤치마크를 보시면 일단은 늘 보는 벤치마크에서 당연히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벤치마크가 좋으니까 소개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프로가 뭐 코드나 수학이나 PhD 레벨의 박사급의 과학 문제를 가장 잘 푼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5원과 5원 프로를 보시면 코드 같은 경우는 5원하고 5원 프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5원도 느린 거 아시죠? 5원도 좀 느린데 5원 프로는 조금 더 느려가지고 코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느린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원이 달린 추론 모델에 있어서 박사급 어떤 과학 문제들에 있어서는 유사해서 이런 벤치마크를 발표를 했었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컨텍스트 윈도우, 메모리가 더 좋아졌다. 질문을 더 길게 낼 수 있는 거죠. 파일 첨부라던가 이런 것도 더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쓴 프롬프트도 더 많이 기억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답변까지 넣는 거를 인풋이라 그러고 출력한 걸 아웃풋이라 그러면 인풋하고 아웃풋한 거를 플러스 해야 그거를 최종 토큰이라고 할 텐데 이 5원 모델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가장 컨텍스트 윈도우가 크다라고 했던 모델들인데 약 150페이지에 한 권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럼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 보통 사면은 한 300페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책 반 권 정도는 한 번 물어볼 때 싹 다 물어본 다음에 단어를 찾아줘. 그러면 그것도 찾아줄 수 있는 거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로스트 인 더 미들. 그러니까 많이 넣을 수 있다라고 얘가 다 답을 찾는 건 아니다. 그 중간 날림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넣을 수는 있는데 답은 보장하지 않아. 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델 대비해서 아웃풋 윈도우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출력 토큰. GPT-4가 4096의 아웃풋 윈도우라고 하면 소넷 같은 경우는 8192인데 이 5원 프로 같은 경우는 아웃풋에도 조금 더 넉넉하게 써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저희가 결과를 보겠지만 정말 길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단점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특징도 가져왔는데 이 앞부분에 있었던 건 다 장점들이고 뒷부분은 단점이에요. 우선 쓸데없이 장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서치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주제별로 짧고 길고를 좀 플렉서블하게 조절하면 너무 좋은데 일단 길어요. 되게 장황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군더더기 문장이나 일부러 많이 늘린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긴 답변을 생성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 근데 그리고 저게 그냥 어지간히 긴 게 아니라 진짜 길어서 다 네, 읽기가 힘들 맞아요.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조언자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이게 오원 프로에 대한 불호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포인트만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계속 조언해주는 거예요. 잔소리꾼이 되는군요. 말이 길어지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고려할 점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다. 저희 그 딥식 R1 할 때 6분 소요된 거 맞아요, 기억하시죠? 맞아요. 제가 이거 지금 체험할 때 20분도 넘게 기다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20분에서 그 결과가 정말 유용하다라고 하면 켜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그쵸.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보호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오픈AI는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구독은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은 데이터를 학습시키진 않겠지만 이 오원 프로를 개인용으로 구독하는 경우에는 학습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막아놓으면은 제가 질문하는 거나 이런 거 학습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원 프로는 개인 사용자의 경우는 무시한다는 거죠.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해왔어요. 네. 그리고 소라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줬는데 소라를 저희 이따 볼 텐데 소라 때문에 GPT 프로를 200불 주고 쓰시는 분이 아마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지만 영상 성능에서 만약에 엄청 뛰어나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거는 쓰고 싶다라고 하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나스닥 한번 살펴보고 실제 사용자 총 7분이 걸렸고 38개의 소스를 뽑았습니다. 우선은 이게 좋은 게 정보 소스가요. 그냥 웹 서치에서 뽑으면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블로그나 사람이 쓴 커뮤니티의 글을 많이 가져와서 사람의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정보에는 오히려 그거를 필터링하는 게 더 번거로워서 웹서치가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후기를 전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 모드 같은 경우에 좋은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의 정보를 많이 가져다 줘요. 그래서 더 믿을 만한 것 같고 검증이 안 된 일반 블로그라던가 이제 이런 데서 잘 안 갖고 온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블로그도 요즘 자동화를 많이 해둔 곳이 많아서 AI가 쓴 것들로 채워진 것도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문장이 끝난 데다가 뭐를 참고했는지를 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해서 알려주고 있고 어떠세요? 이런 내용을 받았을 때 최근 동향, 폭락의 원인, 실적 이슈, 실적 AI 랠리 이슈. 피로. 근데 저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정말로 지금 전문가분들이 많이 꼽아주시는 내용들만 네. 정리를 해서 트럼프 관세까지 해서.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그다음에 기술과 심리적 요인, 주요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반응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 버블 논쟁, 저도 버블 논쟁에 대해서 많이 읽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 같은 거. 이거 다 읽으려면 꽤 오래 걸리고요. 마우스를 내리고 내려도 안 끝나거든요. 이게 어떤 건 진짜 길고 어떤 거는 적당히 길고 대체로 길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바람이 있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되묻는 질문. 왜냐면 잘 뽑아주려면 아무래도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지만 얘가 이제 결과를 잘 줄 수 있으니까 프롬프트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프롬프트 쓴 적 있어요. 사용자의 의도가 불충분한 어떤 입력값으로 들어왔으면 여러 가지 다시 물어보거나 아니면 질문을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질문을 해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더 귀찮은 것 같아요. 나스닥 그렇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 2025년 네 2월 17일 미국 시간 기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관세 정책 포함 아까 데이터 같은 것도 보여달라고 했죠. 둘 다. 둘 다. 그리고 추가로 고려 연준 금리 정책 정도? 저것도 다 그냥 넣어달라고 해주십시오. 추가 전부. 여인 전부 최대한 자세히.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또 뽑아놓고 기다려 볼게요. 또 한참 걸리겠죠. 네, 한참 걸리고 저희는 또 가서 설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사용자들의 O1 프로 후기를 제가 커뮤니티 반응을 좀 수렴해서 정리해왔습니다. 예. 우선 만족도가 엇갈려요. 오. 어떤 분들은 좋다라고 하시고 네. 어떤 분들은 와 이거 별로다 라고 하시는데 이견이라는 거죠. 우선 일상적인 글쓰기나 질문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글쓰기 할 때 이 모델이 그렇게 효용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응답 지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빨리빨리 작업해야 되는데 네, 거의 네. 10분 기다리고 막 이러면은 네. 그리고 코드 수정 작업하시는 분들은 AI가 고쳐주는 거 보고 거기에서 또 추가로 이어서 후속 질문을 하면서 멀티턴 사용자들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멀티턴을 하루가 다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부 사용자들은 이 뛰어난 성능이 업무 생산성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이고 생각보다 답변이 별로 안 나왔네 라는 반응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영업 미팅을 해서 네. 미팅 내내 미팅의 전반을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녹취록을 분석해달라고 하니까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암묵적 니즈까지 파악해서 얘는 진짜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한다. 동료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고 실제로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개발자 한 분이 인턴보다 훨씬 나서 인턴을 안 뽑고 O1 프로를 구독한다라고. 그거보단 그 인턴 한 분 월급 주는 것보다 훨씬 싸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결론 종합하면 네. 사용 목적이 아까 전에 유즈 케이스 있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린 그 목적과 부합을 할 때는 좋은 성능과 어떤 활용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비싼 모델이다. 네.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하면 O1 프로 모델은 일반적인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모델의 춘추 전국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네.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사용자분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어떠세요? 기자님은 그렇게 많은데 어떤 모델을 쓰세요? 저는 좀 원할 때마다 다르게 쓰죠. 추론 같은 거 분석할 때는 O1이나 이런 것들 쓰고요. 검색형일 때는 퍼플렉시티, 뭐 아니면 라이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어봤는데 답변이 그렇다. 뭐 이러면은 뭐 딥시크도 들어가 보고 요새 릴리스도 잘 분석을 해주지만 유튜브를 굉장히 빠르게 유튜브 올린 지 얼마 안 된 영상들은 앨런이나 아니면은 라이너가 잘해줘요.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잘 쓰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그 CES에서 본 어떤 인터뷰인데요. 네. 미국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케터셨는데 모델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한 모델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 이게 구독도 구독인데 요금도 무시 못할 뿐더러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물론 그렇게 써야 되는 어떤 활용 능력의 시대가 왔지만 하나의 어떤 모델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른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기자님처럼 목적에 따라 이용을 할 때 O1 프로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이라고 하면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내 목적이랑 맞는지 온라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월에 $200 내려면 네. 이거는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글쓰기나 어떤 창의적인 작업, 여기서 포인트가 창의적인 건데 창의적인 게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추론을 하다 보면 정확한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창의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려면 차라리 GPT-4o나 클로드 모델을 쓰시는 것이 가성비가 더 좋죠. 그럼 그걸 쓰시면 이제 프로는 결제하실 일이 없으니까. 네네. 2025년도 2월에 심층 리서치인 딥 리서치가 추가되면서 저는 사실 딥 리서치 때문에 이 프로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인턴보다는 O1 프로를 자꾸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검색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리고 얘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네. 할루시네이션도 확실히 덜해요.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는 정도인 게 보시면 지금 생각을 추론을 하면서 답변하는 기반 소스가 기사 기반이나 연구 논문 기반이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처음에 검색이 나오고 뭐 O1 프리뷰 나오고 이랬을 때는 저런 날짜가 들어가야 되는 검색에 있어서 얘가 환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지금 거를 분석해줘야 되는데 3년 전 거를 분석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완전히 내용이 이상해지잖아요.
확실히 이제는 날짜에 딱 맞춰서 최신 정보 그날과 관련된 날들만 딱 본다던가. 맞아요. 예, 뭐 한 달 전 거면은 거시적인 것만 본다던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12월 달에 불과 네. 그때 GPT즈 하면서 수강생의 프롬프트 중에 경영진을 위한 뉴스레터 요약을 보여드렸을 때 날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2024년 12월이었는데 2023년 것도 뽑히고 최신 게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맞아요. 그래서 좋고 잘 아시겠지만 퍼플렉시티에서도 검색 결과가 가장 좋더라고들 하죠. 그런데 검색 결과로 준 링크랑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상이해서 그런 것도 마치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그쵸, 잘못된 결과를 주니까.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생각을 열심히 하고 생각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라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정말 복잡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대량의 정보를 처리해야 될 때, 그리고 이걸 썼을 때 제가 써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런 자원을 써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분들. 그리고 결과물의 퀄리티가 중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요, 뉴스레터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분석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최신 정보, 뭐 분석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돈 내고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뉴스레터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가치 판단을 해서 누군가가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딥리서치가 꽤 많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저희 같이 이제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해야 됩니다. 누가 더 빠르게 네. 원하는 걸 잘 찾나. 그래서 활용 능력의 어떤 경쟁 시대가 열리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넘쳐난 시대에 누구나 정보를 다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정보를 골라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풀 것이냐가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첫 단계의 그 검색 초안 작업을 사람보다 더 많은 거를 빠르게 읽어서 수렴해서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다라 그러면 안 쓸 이유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가치 판단 부분에서도 가치 판단을 할 때 프롬프트가 잘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처럼 가치 판단은 물론 완성도 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걸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내 가치를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주고 그런 것들은 걸러달라고 후속 수정을 해보면 되는 거죠. 얘 아직도 지금 한 개 찾는데 엄청 오래. 하나 되게 열심히 읽었네요. 이전 거보다 훨씬 더 정성적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마라톤 중계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심층 리서치, 딥 리서치 기능을 보면 어딜 쓰면 좋을까? 유즈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아까 전에 도메인을 좀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조금 쪼갰어요. 그래서 제 제품과 유사한 레퍼런스 분석할 때 조금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페르소나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을 때. 뭐 이건 좀 더 설명해 주면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만든 FAQ 봇이 있는데 FAQ 봇이 어떤 페르소나의 유저를 만나면 좋아할까를 보통 이제 마케터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커피 같은 게 있으면 그 커피는 어떤 연령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분이 네. 어떻게 즐길까를 사람이 직접 막 상상하고 데이터 조사에 서베이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AI를 써가지고 내 상품을 타겟층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격할 수 있는 리서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 구축 이따 시간이 되시면 저 페르소나 구축을 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한 번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업계가 IT 업계니까 IT 업계 동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동향 및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조사할 때도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업계 동향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면은 아까 뭐 뉴스 같은 거는 얘가 많이 읽는데 업계 동향이나 전문가 의견은 뉴스보다는 다른 데 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조사해요? 예를 들어서 하정우 센터장님 업계 리더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쿼테이션이 다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말씀하신 것들, 뉴스에 말씀하신 것들, 최근에 그분의 족적들이 나와서 동향 파악하고 그 분야의 또 전문가가 뭔지. 그리고 제가 3번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이제 기획자분이 계신데 그분의 업 중에 하나가 IT 업계나 혹은 개발 사이드에서 알려지진 않았는데 계속 꾸준히 뭔가 블로그를 하고 혹은 꾸준히 성과를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사람 조사하는 게 되게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는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오픈 카카오톡방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어로 인공지능 아니면 챗GPT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일일이 이제 수작업으로 검색을 하고 계셨는데 5원 프로를 가지고서 얘가 쫙 크롤링을 많이 해주니까 원하는 어떠한 그 숨은 도메인 고수 찾기. 순고 느낌. 그 좋네요. 그 단어 되게 경제적이네요. 숨고를 잘 찾는 거예요. 숨은 고수 찾기처럼.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폭넓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애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발견을 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찾는 시간이 항상 오래 걸리는데 많이 단축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 전문가이기도 한 거군요. 딥 리서치가. 그 서치 전문가니까. 그리고 시장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한 컨텐츠 개발, 개요를 저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상담을 해주는 챗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니즈가 있을까? 시장 검증 단계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냥 진짜 낙도도 해가지고 우리 제품 설명하면서 사장님 요거 어떠세요? 라는 반응을 확인하는 인터뷰 방식이 있고 방문 인터뷰? 아니면은 데모 한번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다 물론 하지만 오원 프로를 이용해서 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시장 니즈가 있을 것 같은지 오원 프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디서 알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커뮤니티 반응이나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 혹은 제가 고려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리고 고려해야 될 점, 개선점까지 정확하게 말해주니까 이 가치 판단에 있어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때는 사람보다 되게 더 정확하고 그리고 사람은 어떤 정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제 제품이 차마 이상하다라고 말을 못 하실 거잖아요. 솔직히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돌려서 막 얘기하실 텐데 이 오원 프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를 잘해줘서 좋더라고요. 뭐를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럴 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런 홍보 방법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어떠한 컨셉을 알아야 되는지를 선생님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제품을 홍보할 때 필요한 마케팅 방법, 마케팅에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기존 모델들에서도 안 되는 건 아니었으나 결과물이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오원 프로의 결과물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말해주는 것처럼 조금 심층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옛날 모델들은 인공지능 쓰다가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이제 안 써야겠어라고 하는 타이밍이 뭐 환각도 있지만요. 그거보다는 얘가 뭔가 얘기는 해주는데 약간 방구석 전문가 같은 느낌의 애라서 하나마나한 얘기들 듣고 나면은 좋은 얘기긴 한데 뭔가를 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원 프로는 정말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조건이 드디어 네. 9분 걸렸습니다. 9분. 9분보다 더 걸린 28개 느낌인데. 소스. 네, 요거 얼마나 긴지 일단 스크롤부터 내려볼게요. 깎고보다 긴 것 같은데요? 이거 언제 다 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한 편의 보고서를 읽는 느낌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체로 바꾸거나 혹은 연구 논문 쓸 때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연구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를 조사하는 리터러처 리뷰가 엄청 오래 걸려요. 연구자 분들은 다 아마 그런 것들을 하실 텐데 그래서 챗GPT 이전에 저는 그거를 일일이 도서관에 가서 책 목록을 쫙 보고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해가지고 클릭하고 자세히 내용 보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이제 봤다라고 하면 요즘은 제가 주제만 말하면 나와 유사한 주제로 연구한 사람의 리스트를 목록을 해주고 크리티컬 리뷰를 해달라. 그래서 내 논문에 어떤 점을 넣어야 되는지를 너무 자세히 뽑아주니까 연구자분들이 특히 환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아까보다 더 자세해요. 맞아요. 네. 기업별로 쫙 다 뽑아주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언어 모델들이 잘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숫자는 항상 조금 할루시네이션이 많았다라는 건데 아마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 8.5가 있기 때문에 얘가 뽑았을 거예요. 8% 뽑혔나? 저는 항상 의심을 좀 하는 편인데 8.5%있네요. 네, 엔비디아 shares dropped. 정확하게. 네. 그래서 120불 근처였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판단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자기의 어떤 결론을 같이 판단을 담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주목될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판단이고 촘촘하게 중간중간에 넣는 이런 소스들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쓰는 데 있어서 너무 좋죠. 숫자를 거의 다 정확하게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본 내에서는 예전에는 날짜별로 숫자 엄청 틀리고 제가 그거를 계속 받아봐요. 챗GPT 그 스케줄 있잖아요. 예약 기능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장 초반과 장 마감 수치를 그냥 달라고 넣어놨는데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요. 네, 걔는 맞는 적이 없는데 맨날 다른 거 갖고 와서 얘는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캘린더 보내주는 거 네. 혹은 어떤 키워드별로 주제를 나한테 매달 말해달라. 그러면 많이 틀리고 정보가 쓸 데가 없는데 얘는 정확해요. 네. 스케줄에 같이 들어가 주면 나중에는 뭐 아침에 전날 나스닥 다우존스의 상황을 항상 보고서를 아침마다 저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후속 질문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골라서 시각화를 좀 해볼 수 있어. 그럼 아마 테이블을 그려주겠죠? 네. 안 눌러도 됩니까? 팀 리서치? 이건 리서치가 끝났으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지 누르면 또 리서치를 저거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빠른 거죠. 아까 거보다. 그럴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준비하는 게 고생스럽잖아요. 네. 특히 어떤 비즈니스 상황이나 미팅에 가가지고 뭔가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일일이 막 다 찾고 이랬어야 됐는데 이런 결과를 활용을 해서 또 프레젠테이션 뽑는 것도 정말로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이렇지 않으세요? 저도 보는 매체만 좀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제가 정보 편향, 매체 편향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 요거를 쓰니까 몰랐던 매체도 많이 알게 되면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아까 전에 뭐 더블로그 같은 거라든지 이걸 보면서 제 시야도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잘 쓰시잖아요. 이 강 박사님께서는. 네. 그러면은 한창 바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아, 제가 맨날 1인 10역이다. 그러면은 지금 저 5원이라던가 5원 프로라던가 이런 거 덕분에 한 몇 명 정도 쳐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몇 명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리서치를 거의 다 원프로를 통해서 하고 저도 되게 소규모 회사인데 인력을 뽑아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몇 인분의 제가 활용하기 따라 나름이겠지만 슬라이드 만들고 검색하고 주로 필요한 일이 그리고 제가 모르는 영역이 인사, 재무, 경영이거든요. 이건 정말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문도 받고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인 기업 엔터프리너? 그러니까 생성형 AI 시대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뭔 필요냐? 다 AI로 자동화를 시켜놓고 대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모임에 나갔더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본인 한 명이 여러 명의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세요. 네. 얘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로 주로 나오는데 포인트 요약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시 스케치도 귀엽게 해주고 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추위에 따른 말풍선도 만들어줬어요. 저거 넣어서 만들어달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또 활용하면 되죠. 결론 이렇게 말해주고 이게 너무 좋죠.